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전기전자 업종 다뤄주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연말 배당주, 배당이 매력적인 종목을 또 그중에서 선정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종목이 발표가 될 텐데 오늘의 종목 어떤 것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연말 대응 전략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라서 매력적인 포인트도 있으면서 배당 수혜까지 챙겨갈 수 있는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연말 대응 전략, 이제 배당이 있기 때문에 배당락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배당락 전에 수익을 챙길 것인가, 이 두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종목으로 LG이노텍을 가지고 왔고요. 11월 18일, 12월 9일 키움증권 발간된 리포트와 12월 3일 SK증권 리포트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LG이노텍은 지난 6월 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메타버스 업종을 소개를 드리면서 작전 리포트에서 다루었던 기업인데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자에 빨간색 세로선을 하나 그어 놓았고요. 이 구간부터 현재까지 좀 상승폭이, 상승률이 꽤나 높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상승률로 따지면 60% 이상의 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6월 1일을 시작하면서 메타버스 말씀을 드렸고, 하드웨어로는 LG이노텍, 그리고 컨텐츠로는 자이언트 스텝, 플랫폼으로는 제페토, 네이버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가장 가까울 때에 좀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으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터치한 이후에 곧장 대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늘 시청자님들께서 매수하실 때에는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부터 반등하는 이 반등 라인을 좀 잘 보셔야 그래도 내가 손실률을 좀 줄일 수 있고 내가 길게 가져가기에 조금 안전한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시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LG이노텍은 모바일 증강 현실의 길라잡이,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문, 디스플레이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은 애플향 모듈 공급 핵심 파트너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6월 달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경쟁 환경 변화나 고객사의 점유율 상승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곧 추가적인 도약 그리고 매출 향상, 이익 증대로 연결된다. 6월 달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좀 되었습니다. LG 계열사 중에서 배당을 조금 늘려나가는 기조들이 좀 감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당 배당금이나 배당률로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의 폭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데에 초점을 좀 맞춰보면요. 주당 배당금이 19년도에는 300원, 20년도에 700원, 21년도에 1,300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금의 확대 폭이 배당금은 적더라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19년도 300원, 20년도 700원,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21년도에는 1,300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2배까지 못 미치지만 역대 최대 배당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7% 증가한 1조 2,700억 원으로 영업이익 또한 역대 최고치에 대한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의 추가 상승 모멘텀을 좀 핵심만 꼽아보면요. 메타버스죠. VR 헤드셋용 카메라, 그리고 TOF 센싱 모듈이라고 하는 이 TOF 모듈의 주도적 공급사가 바로 LG이노텍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용 카메라도 21년도 매출액이 3,300억 원으로서 업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여전히 역대 최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크 아웃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대한 모멘텀들은 아이폰 시리즈에 대한 출시도 한몫할 것 같습니다. 4분기는 아이폰 13 시리즈의 긍정적 시장 수요와 경쟁사의 생산 차질에 따른 반사수의 우호적 공급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미 공급사, 북미 제조사 하면 대부분 애플일 것이다 라고 보시고서 리포트들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크 아웃이냐 아니냐는 추가적인 모멘텀 체크를 통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LG 이노텍이었습니다. 메타버스, TOF 모듈, 그리고 자율주행 카메라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군에서 선점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연말에 매력적인 배당까지 있다고 합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정말 다시 좀 이 종목을 사면 좋을지 아니면 보유주 분들이라면 들고 계실지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모멘텀 함께 다시 체크해 주시죠. 네. LG이노텍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TOF 모듈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폰양 TOF 모듈 주도적 공급사인데요. TOF 모듈은 낮은 전력 소모 그리고 조금 더 먼 거리, 장거리 인식률이 좋고 그래서 고신뢰성 또한 눈이 피로하지 않은 우리 안구에 최적화된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이폰 13 시리즈 중에서 4개 모델 중에서 2개 모델에 TOF 모듈이 채용이 되었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도 3D TOF 센싱 모듈 개발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기술력을 인증받았다라고 보셔도 좋을 만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R 글라스 분야에서도 이 TOF 모듈과 카메라 관련된 부분으로 선도적 입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 LG이노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R에서 핵심 기술이 TOF 3D 센싱 모듈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360도 상하, 좌우, 앞뒤, 아래, 위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우리가 글라스나 헤드셋을 쓰고서 메타버스 환경에서 주변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동작, 각도, 상하, 좌우, 앞뒤, 아래, 위 모두 다 그 변화에 증강현실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TOF 3D 센싱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애플에서는 이 센싱 모듈을 라이다 스캐너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결국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송신기에서 쏜 레이저 강선이 물체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반으로 그 심도, 거리, 깊이를 측정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 그리고 이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익히 알듯이 자율주행에도 꼭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에서도 지금은 인다이렉트 TOF 기술을 채택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시절의 변화나 이 기술의 우위를 점했을 때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OLED를 공급을 받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더 조금 정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노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다이렉트 TOF 기술이냐, 인다이렉트 TOF 기술이냐 이 즈음에서도 혹 다이렉트 TOF 기술이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LG 이노텍은 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3,357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는 121%, 전년 동기 대비는 210%의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중 광학 솔루션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87%, 카메라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추정치를 상회한 영업이익 4,357억 원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영업이익 추정치를 4,700억 원까지도 상향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직전 분기 대비 30%, 전년 동기 대비 27%의 상승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직전 분기 대비 40%, 전년 동기 대비 38%까지 역대 최고 실적이 예고되고 있는 기업이 LG 이노텍입니다. 시장 기대치를 거뜬히 넘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그 시점까지는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이 주가 훼손이 적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핵심 포인트들 중에 하나는 결국 메타버스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카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 기기,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진인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드웨어로는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카메라 모듈 쪽으로는 LG 이노텍, 그리고 북미 제조사 내년 하반기 XR 기기를 출시할 전망입니다. 대다수 현존하는 제품에는 스테레오 카메라가 탑재 중인데 북미 제조사라고 하면 애플이라 읽으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는 공간 인식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3D 센싱 모듈이 탑재된 TOF 카메라를 다수 채용할 예정입니다. 적어도 헤드셋에는 헤드셋 XR 기기 한 대당 카메라가 6대 이상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보다 조금 가벼워지는 AR 글라스에서는 3대 내지 2대가 탑재될 전망인데 앞으로 메타버스 카메라 하면 기승전 LG 이노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저점에서 상승률이 60%, 최대치로는 70% 이상 상승한 모습인데요. 반도체, 통신용 기판 수요 좋고요. 자율주행용 그리고 메타버스 XR 기기용 광학 솔루션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탄탄한 미래 먹거리와 그 미래 먹거리가 먹거리뿐만 아니라 이제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 4분기 실적, 올해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내년 2월, 3월까지는 주가 훼손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작전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렸던 20만 원 언저리 뿐만 아니라 30만 원 미만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최근 장세를 즐길 수 있는데 이제 연말이니까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매수 단가가 28만 원 미만이라면 4분기 실적 발표를 확인해도 좋겠습니다 라는 전망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나의 매수 단가가 28만 원을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손익분기점이 깨질 때까지 그렇게 너무 구태여 들고 계시기보다는 추세가 좀 깨지는 것 같다. 적어도 30만 원이 훼손되면 나는 절반의 수익은 좀 챙겨보고 그 이후의 흐름을 보아야 되겠다라는 기준으로 28만 원 라인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만 원 이하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4분기 실적 확인을 하시는 내년 2월, 3월까지는 조금 길게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차익 매물이 연말 시즌에도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모멘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LG 이노텍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